네, 반갑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자동차 섹터,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서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정말 주목해도 될 수 있을지, 이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흐름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자, 이렇게 투자하면서 물줄기를 따라가는 거다. 공부하실 수 있게끔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재정 상태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로봇의 가치는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워낙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요한 거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2026년에는 기대가 돼 있지만 한편으로 25년을 좀 돌이켜본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로봇 관련주가 많이 올랐을까 생각을 했으면,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뜻은 뭐냐면 2026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라고 했죠? 초도 생산의 본격화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도 옵티머스가 12,000대까지 생산할 거라고 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초도 계획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밸류 체인이 변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이 말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수주가 숫자로 확인되는 해가 26년이다. 요거만 일단 가장 중심에 두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 거는 지분 구조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이게 뻗어나가게 되면, 로봇이 양산하고 본격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협력사도 기대와 모멘텀으로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제품이 양산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 양산 경험이 있고 이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부품사를 채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게 들어가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재무제표까지 뜯어보는 게 1, 2, 3, 4편을 제가 일요일에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의 로봇 가치의 핵심은 바로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얼만큼 파급력이 있느냐. 이 BD의 지분의 90% 이상을 현대차가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이라는 겁니다. 21년에 지분 투자만 시작을 해서 기업 가치는 점점 확대가 되고 있구나. 영향력이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면, 로봇 업체들이 이 양산이 성장해가면서 밸류 체인이 계속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데, 로봇 피어 그룹의 5개 이 기업들이 2025년에 PSR 24배에서 304 수준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무려 3.4조 원, 최대 42조 원까지 기업 가치가 산출이 돼요. 그런 말은 뭐냐?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성장 계열사 합산 보유 지분 가치는 2조에서 28조, 4개사가 합산해서 시총 172조 원 대비해서 1%에서 16%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단위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나 듣고 여러분들이 대체 뭔 소리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알겠고 본론만 좀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알겠는데,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종목이 받고 싶어요, 리스트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와 쉬운 자료 같은 거 있죠, 그것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무료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링크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종목 섹터를 로봇주 이렇게 적어주시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와 리스트는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SR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BD의 재무실적 피어그룹 PSR을 비교를 해서 제가 지분 구조의 변동성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성장액, 여기 보게 되면 가파르게 24년부터 성장을 하고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로봇 판매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아직까지 26년부터 초도 생산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적자입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단기 손익이 대규모 적자 상태입니다. 왜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R&D,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투자하고 양산하기 전까지는 R&D 비용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제적으로 비용 지출이 따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장부 가치를 뜯어보면서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까지 보시게 되면 자산이 2025년 3분기에 830억 원, 그리고 자본이 5,500억 원, 이렇게 전분기만 비교해도 미친 듯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자본 증가가 지속되면서 장부 가치가 상승이 되면서 유상증자,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이거는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자금 투입이 융단 폭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D,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피어 그룹의 PSR, 기업 가치 분석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로봇 기업들의 주가 매출 비교를 한 건데, 이익이 나지 않거나 초기 성장 기업들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런 팁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이렇구나라는 걸로 점검해주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때요? 뉴트로메카와 이 사이에 PSR이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평균적으로 3조 원에서 4조 원, 42조 원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개별사까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로봇 시장이 독보적으로 휴머노이드랑 사족 보행을 인정받고 있고, PSR의 평가 결과가 최대 몇십 조예요. 40조 원까지, 수십조 원까지 잠재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R&D에도 때려붓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은 확실하다. 미래 5년, 10년도 안 보이는데 기업들이 투자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 방향성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냐. 로봇 양산에 따른 매출 효과 추정, 휴머노이드 4족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까지 판매 대수가 함께 양산 규모에 따른 매출 효과가 자,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앞으로 2021년, 2022년 때 2차 전지의 랠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배터리로 신규 사업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업체별로 주가의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 매출이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이 2026년부터고, 현대차 그룹의 BD 양산 과정에서 기존의 부품이나 협력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6년을 기준으로 본 공급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 반영은 계속해서 성장성을 넓혀갈 것이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가 구조도 부품사나 기업이 매출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로봇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AI 반도체 칩, 인프라, HW의 최대수에는 액추에이터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촉각, 액추에이터 모듈 원가 비중이 61%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족 보행,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은 53%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밀 납품에 따라서 부가가치는 더 커질 거니까 원가 경쟁도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디테일하게 산업 전반의 양상을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계열사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로봇을 쓰면은 왜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지? 이거 알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로봇이랑 생산 판매의 손익 효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변동성, 로봇이 일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핵심은 현대차 그룹의 상징이 뭐냐면 인건비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인당 인건비는 1.3억 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간 대당 유지비가 1,400만 원이에요. 누가 봐도 생산 비중 60%를 가정했을 때 인력의 10% 정도 대체에 따른 손익 개선세가 한 명 대체에 따른 손익 효과가 1.3억에서 1,400만 원까지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8시간 일하는 게 로봇이 18시간 일하는 인건비를 추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 조금 지루할 텐데 1편, 2편 흐름을 보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 그러면 내가 종목을 확신을 갖고 장기간 투자해야지. 이거를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라고 준비한 영상이니까 다음 주는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한 종목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재무 분석이랑 이 기업을 왜 분석을 해드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리스트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래 보이는 링크 무료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 로봇 관련주 필요한 종목 적어주시면 제가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